볼게요. 쌀리스버리면 무조건 계란부터 삶으라 했어요. 미리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계란이면 무조건 계란 삶는 요리부터 먼저 들어가시고, 면 삶는 요리면 마찬가지예요. 재료 식기 전에 면 삶는 요리부터 하시고, 시험장에서 지급재료 품목을 불러줘요. 거기서 이 표대로 그대로 불려주면 그때 나눠 놓으세요. 나눠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은쟁반에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뭐 시금치 불러주면 시금치 이쪽, 당근도 뭐 두 가지 공응되면은 아무래도 스테이크에 들어가는 건 조금 더 큰 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셀리스버리, 얘도 셀리스버리, 셀리스버리 들어가는 재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혹시 무르거나 썩은 거 없는지 다시 확인해 가면서 요리를 양쪽으로 나눠놔야 이따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눠 놓으시고, 향신료조차도 다 불러주니까 그때 아예 완벽하게, 나도 머릿속에 이쪽에 정향이 들어가고 월계수에 들어가고 통후추 들어가고 못 외워요. 보시고 확인하시고. 오늘은 통후추 안 써있죠? 지급재료 품목 봐요. 월계수익 안 써있나? 아, 이제 써있네? 월계수익이랑 정향 써있네, 그죠? 통후추 안 써있죠? 그죠? 통후추 안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실수가 되는 거야. 확인하시면서 이쪽으로 나눠 놓으시라는 거죠. 아예. 세러리를 같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얘하고 뭐가 나왔지? 월드푸 나왔는데 세러리 같이 줬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나눠서 반 잘라서 이쪽으로 줬었어야 되거든. 근데 이쪽으로 다 써버리면 이게 실격이 됩니다. 이쪽 요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수 안 하게. 자, 그러면 재료 완벽하게 분리되면은 이제 이상 있는 사람 손들라 그래요. 한번 확인해서 바꿔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이제 요리를 시작하면은 시간이랑 재서 뭐 몇 시까지 내라,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냥 1시간 잡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재료 씻으세요. 따로 이쁘게 다 나눠 놓고 나서 섞지 마시고, 다시는 내가 싱크대에 와서 안 씻어도 될 만큼 깨끗하게 그냥 물만 묻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넣어놓으시고. 자, 이쪽도. 자, 쇠고기는 연포에다가 미리 싸놓으세요. 그래야 이 수분이나 핏물을 흡수합니다. 물에 씻을 수는 없으니까. 130g 그대로 저울 재서 드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핏물이 좀 빠질 수 있게 놔두시고요. 자, 오늘 시금치 대신에 청경채 드렸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 저희 반 애들은 제가 다 재료를 챙겨주니까 데이밴드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제가 챙겨서 보내요. 그래서 조그만 상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모르게 조금 할 수 있게끔. 손 다친 것도 감점이 되고, 손 다친 거 갖고 점수를 좀 많이 깎나 봐요. 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밴드로 가져가셔서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게, 데이밴드 막 까고 이러면 힘들잖아. 이런 데다가 붙여놓고 가세요. 이렇게 붙여서 얼른 이렇게 지업할 수 있게끔. 손가락이 달랑거리면 그냥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동안 난리도 아닐 거예요. 프라이팬 켜고 볶기 작업하고 그냥 냅두시고, 여러분들은 우선 처음 만나는 조합이잖아.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시험장 가면 항상 다른 조합이 나오니까 매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조합을 보시고 조금 머리를 잘 굴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불을 하나만 쓰시고도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자, 데칠 거부터 들어갈게요. 자, 물 많이 받지 마세요. 감자, 당근, 시금치긴 한데 물 많이 받으면 또 내가 손해보니까 시간적으로 손해보겠죠. 자, 하얀색부터 먼저 데칠게요. 감자 한 5cm 안정해 있어요. 시험장에. 네, 내가 정해드릴게요. 4에서 5cm 정도가 가장 깔끔해요.
개수는 있어요. 개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책에서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감자는 4개 이상 나오게 돼 있고 당근은 3개 이상 나오게 돼 있고. 감자는 4개, 저거는 4개. 네. 그게 뭐 요구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3개 낸다고 해서 떨어질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2개 내면 떨어뜨릴 것 같아. 그만큼 많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갈변 안 해요. 한 2, 3분 동안은. 그죠? 근데 시험 감독 정시 체크하라고. 나 갈변 방지할 줄 압니다. 스내는 거죠. 자, 당근. 동그랗게 너무 큰 당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깎기 하셔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먼저 썰기부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는 1cm를 했는데 얘는 조금 더 단단해요. 한 0.5cm 정도 갈게요. 1cm로 가면 잘 안 익더라고요. 너무 넓어서. 당근보다 감자보다 넓잖아요. 그래서 0.5에서 한 0.7cm 정도 사이로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칼을 약간 비스듬하게 너무 많이 눕지도 말고 살짝 45도 각도 고기만 까딱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서 이렇게 돌려가세요. 그 라인 그대로. 조금만 갖다 깎으세요. 모양 내려고 깎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제가 없애주시고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이렇게 갈게요. 다시 이쪽도 칼 살짝 눕혀서 모서리 제거하시고 뒤집어서도 똑같이. 요거 잘 깎으려면 사과 많이 깎아, 과일 많이 깎아봐야 돼.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앞에 와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야 되거든. 무슨 소리야? 바리스타. 저녁 수업도 있나 보네. 너무 더우니까 거기도 문 열고 하나 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물 끓으니까 하얀색부터. 근데 얘도 어차피 지용성이지 수용성은 아니거든요. 같이 데치셔도 돼요. 물이 좀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같이 넣어서 데치셔도 되고요. 소금 살짝 넣어서 간만 맞춰줄게요. 한 1분 정도 데치시면 맞아요. 너무 익어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시금치. 자, 이렇게 가요. 밑둥 똑같습니다. 시금치도 방법. 그래서 이렇게 털으세요. 그럼 짤막한 애들이 나와요. 짤막한 애들. 그럼 얘는 그냥 쓰세요. 짤막한 애들은. 그리고 대가리를 맞추세요. 대가리끼리 이렇게 포개서 한 5, 6cm 정도. 만약에 이게 시금치라고 그러면 얇은 기다란 빳빳한 애들이 나올 거거든. 그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애들. 뭐 줄기를 아예 안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요 식히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 얘는요 색깔 변화가 없어요. 플라보노이드 색소거든요. 열을 가해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 뭐 얘가 알칼리 만나면 색깔이 변하긴 한다. 색깔의 변화가 열을 통해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빠르게 식혀야 색깔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얘는 굳이 뭐 식히지 않아도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식히셔도 큰 상관은 없으나 여기 찬물에 들어가면은 물을 흡수하거든요. 키친타올 이렇게 그냥 받쳐놓으세요. 그럼 이따 튀길 때 좋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자, 이제 시금치. 얘는 열을 만나면 색깔이 변하죠. 콜로로피스토라서. 그래서 얘는 빠르게 데치셔야죠. 아까처럼 뭐 1분 이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헹구시고.
또 열을 식히는 것도 더 빠르게 얼른 열기를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렇게 색깔이 자꾸 변하니까 충분히 식혀줄 수 있게끔. 그래서 볶을 거예요. 버터에 꾹 짜세요. 바로 볶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당근도 열 식힌 거.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전 처리 작업이라 했죠? 여기까지만 끝내놓으세요. 나머지는 이쪽 요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 자, 양파 두 군데 쓸 거예요. 어디 쓰냐면 시금치 볶을 때 들어갈 거고요. 양념처럼 우리 시금치 나물 무칠 때 마늘 다져 넣는 것처럼. 그러면 시금치가 주재료니까 많으면 안 되겠지. 살짝만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양파는 고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고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안 볶아서 넣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함박 스테이크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함박 스테이크 조금 맛집이나 이런 데 레시피 이런 거 찾아보면 샐러리도 좀 들어가고요. 마늘도 좀 다져서 볶아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얘는 그냥 아주 기본형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 한식 조리 보면 무생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무생채에 딱 정말 소금하고 식초하고 고춧가루하고 뭐 들어가지? 파마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생강이랑. 근데 집에서 누구 그렇게 먹어? 나도 그렇게 안 해먹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기본형의 살리스버리를 만들다 보니까 양파밖에 안 들어가요. 볶게 다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볶을 거니까. 자, 볶을 수 있게 준비해 줄게요. 자, 얘 미리 볶아서 식히지 않으면 스테이크 못 만든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두를게요. 근데 버터에 볶는 게 더 맛있긴 해요. 센 불에서 익히려고 먹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질퍽질퍽거리는 애들을 드라이 시키세요. 소프트하게. 혹시 좀 덜 다져준 거 있으면 쪼개고. 색깔이 나도 상관없어요. 같이 볶아서 나누면 안 돼? 안 되지. 얘는 그 양파 향이 충분하게 퍼진 상태에서 시금치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그리고 걔는 버터를 볶을 거예요. 아, 책임지네. 네. 아니 뭐 모르고 실수로 지금 요거를 볶았다 그러면 얼른 떼놔야죠. 조금. 자, 아무래도 물기가 없어졌죠. 식혀놓을게요. 그렇게 물기 있으면 안 돼요. 식혀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빠. 브라운 그래비스 얼른 옮겨줘야 돼. 자, 그럼 브라운 그래비 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안 먹어요. 그럼 이쁘게 썰어줄 필요도 없고 센치도 없고 두께도 필요 없어요. 다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이거 이쁘게 썰느라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 거기다 허비하지 마세요. 근데 나 칼질 잘한다고 가끔씩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얇게 썰어놔요. 이거 타죠. 이게 아니에요. 볶을 수 있게. 어차피 이따 같이 들어갈 건데도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놔두세요.
섬유질 좀 제거하시고. 이것도 사실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심사위원 보라고.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 좀 두께가 좀 비슷한 게 좋겠죠, 아무래도. 미안해. 그래야 같이 볶을 거니까. 얘도. 그다음 양파도. 같이 쓰면 두께가 안 맞아요. 두 개씩만. 두께 너무 맞추려고 노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얘는 따로 들어가면은 자꾸 빠질 수 있으니까 혹시 양파 두꺼운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박아 놓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국회가리가 되겠죠? 자, 버터 살짝만 두르시고, 버터 여기서 많이 쓰지 마세요. 이따가 브라운 루 만드는 거 모질라요. 불은 무조건 센 불. 야채 볶으려고 익히려고 볶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색깔만 났으면 좋겠고 향만 났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뭐 브라운 스톡이나 그 다음에 콘소메처럼 뭐 여기서 색깔을 우려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센 불에서 빠르게. 자, 양파 당근 샐러리를 이제 미륵구어라고 얘기해요.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비율을 업장함수 기준으로 맞추면 양파가 3이고 당근이 2고 샐러리가 1의 정도 비율로 들어가요. 왜냐면 샐러리가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많이 나고 당근이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많이 나요. 양파도 물론 단맛을 많이 내긴 하지만 조금 이 단맛이랑 이 단맛이 좀 약간 틀리니까. 그래서 보통 3대 2대 1의 비율을 넣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다 쓰시면 돼요. 태우지 마세요. 가끔 브라운 스톡이랑 착각해서 얘를 막 태우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 돼. 브라운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적으로 저도 한 7, 8분이 걸리는데 여러분 더 걸릴 수도 있잖아.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이 스톡 얘는 지금 되게 맛있잖아요. 브라운 스톡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까 오븐에다가 1시간 동안 구웠거든요, 뼈를. 그럼 뼈 되게 이쁘게 잘 나가요. 색깔도 갈색으로 되게 이쁘게 잘 나고 야채도 이렇게 색깔도 안 내도 돼. 근데 시험장 기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븐이 없어서 막 뼈를 태워야 되고 양파를 태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육수하고 되게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육수는 그냥 생마늘 넣고 대파 넣고 생강 넣고 이렇게 끓이는데 얘는 굳이 이거를 볶아서 그 향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내셔도 돼요. 뭐 그렇게 진하게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냄비에다가 잘 보이라고 얕은 거 쓸게요. 헷갈릴까봐 아예 세팅도 해줄게. 얘 이따가 여기다 써야 되고요. 얘도 여기다 나올게요. 나머지는 다 써도 되죠. 이제 시험장에서 30g 정도밖에 안 나서 그렇게 넉넉히는 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2큰술 반만 써볼게요. 왜냐면 얘가 많이 들어가면 또 밀가루 많이 써야 되거든요. 또 밀가루도 재서 나오니까. 자, 여기에 눈대중으로 먼저 버터 향을 조금 직감을 하시고 얘가 버터보다만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주걱으로. 자, 이 정도만 볶으시면 이제 화이트루인데 버터가 일반적으로 밀가루보다 많잖아요.
이 농우제 역할을 못해요. 농우제가 만약 농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요. 농우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버터가 많아서 그냥 밀가루가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타버려요. 그래서 농우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너무 묽으면 안 돼요. 약간은 덩어리가 더 있어야 돼요. 항상 밀당 해주시고. 자, 여기서요 조금 더 가열하면 살짝 더 묽어져요. 그래서 브라운루의 상태가 지금 보셨을 때 지금은 묽은 편이에요. 제가 또 조절해 볼게요. 최소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정도로는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정도 이상. 자, 그러면 이제 센 불로 계속 가열하셔야겠죠.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만약에 되직하면 아예 실수, 여러분들이 이제 안 끓일 것이니까 제가 아예 실수 경험까지 다 보여드릴게.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생기거든. 소보루가 나와요. 이건 잘 안 나와요. 타요. 이 안에 있는 게 색깔이 안 나는데 겉에 있는 것만 자꾸 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를 빼요. 일부분을 빼시고 그 다음 버터를 살짝 더 넣으세요. 여기다가 계속 버터 집어넣으시고 이러면 이 소스가 그냥 뭉한맛 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걸쭉해져. 특히 뭐 비프 스튜나 다른 것들을 맡을 때는 너무 헤비해지지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소보루처럼 나왔을 때는 일부분을 살짝 빼시고 그 다음 버터를 살짝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버터도 없으면 그렇지. 뭘로 식용유가 있어야지. 자, 소보루 상태는 안 보이죠? 그 결이 안 보이거든.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따닥따닥따닥 소보루 지금 얘하고 얘 비교해보면 틀리잖아. 그죠? 요 밀가루가 안 보이게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는 바닥 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여기만 먹다 보면 여기 벽에 묻어있는 데가 타고요. 여기가 타기 시작해요. 내 눈앞에서 딱 봤을 때 두 가지 컬러가 보이면 무조건 불 옆으로 빼세요. 딱 받쳐 놓으시고 두 가지 컬러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슬슬 졌다가도. 불은 계속 센 불이거든. 자,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얘는 200도 넘어요. 살살살 저으세요. 전문가들이야 이거 밀당 안 해도요 그냥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살짝 씨갈 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니잖아요. 무라는 거 생전 처음 태어나고 양식 들으면서 처음만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힌다고. 내 눈앞에 봤을 때 두 가지 색깔이 뭐냐면 벽 색깔이랑 다르죠. 지금 이 벽 색깔이랑 다르면 내가 이 속도 못 따라가요. 벽이 타버려요. 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로 조금 이 버터의 온도를 200도 밑으로 내려버리세요. 벽 깨끗이 닦아가면서. 그래서 주걱도 둥글게 생긴 밥 주걱 안 맞아요. 이거 못 볼까요? 각져 있는 애 쓰셔야 돼요. 우리 이교실은 하다못해 제가 주걱도 제가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자, 색깔 한 가지 색깔 나왔죠. 그럼 이제 불 위에 올리세요. 또 금방 나거든 색깔이. 여기서 지금 200도 온도로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확 내려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열은 갖고 있습니다. 청 화이트 루에서 약간 이 브론드루 색깔 날 때까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버터가 가열되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약불로 줄이지 마시고 센 불로 하셔서 좀 밀당해가면서 또 언제까지 내가 눈앞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컬러 보일 때까지 벽에 있는 거 잡고 긁어서 내리시고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전에 토마토 소스 만들 때는 여기까지 했어요.
믹스 커피 정도 색깔 제가 맞추라 했거든요. 커피는 너무 약하고 믹스 커피 정도 색깔 맞추면 이게 브론드를 했어요. 빨간색 소스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걔가 뭐 생략돼서 없어져서 지금 브라운로만 만드시면 돼요. 자, 연기도 되게 많이 가려야 됐죠? 온도 너무 셀 수도 있어요. 살짝 빼서 이 상태로만 볶아도 색깔은 나거든요. 또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탈 수 있으니까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면 살짝 온도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켜주시는 것도 괜찮죠. 자, 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섞어서 우리 그때 비프 스튜는요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브라운은 거의 이 정도 룰을 쓰고요. 전체 비프 스튜는 이것만 써도 돼요. 이것만 갖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게 비프 스튜인데 이만큼 지금 무하고 있으면 나중에 고기 진짜 낚시해서 건져내야 돼. 못 빼요. 그래서 얘는 무가 충분하게 들어마시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 볶아서 어떻게 보면 빵 굽는 냄새가 비슷하거든요. 이 냄새가 충분하게 들어가게 하고 색깔이 나게 해서 이 소스를 만드는 개념인데 그냥 나는 색깔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태우시는 분들 많아요. 태우면 색깔 되게 빨리 나요. 물만 부어도 그냥 색깔 갈색 나오니까. 근데 브라운 소스의 개념이 없는 거지. 자, 색깔 비교해 볼게요. 페이스트 한 요 정도만 들어가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욕심이 있으면 요거보다 조금만 더 진하게 뽑아볼게요. 그 대신 내가 생각했던 색깔보다 옅을 때 끄세요. 버튼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옅을 때 일부러 껐어요. 볶을수록 색깔이 더 진하게 나거든. 자, 요 정도도 괜찮고요. 조금만 더 진하게도 한번 뽑아볼게요. 어디까지 괜찮냐면 우리 그 맥심 커피 알갱이 색깔 있죠? 그 정도 색깔까지. 요 정도예요. 이거보다 진하면 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내주시고 페이스는 그냥 전량 다 들어가세요. 30g 나옵니다. 불 안 켤 거예요. 얘만 들어가도 끓어요. 얘가 그렇죠. 온도가 세요. 그래서 불 켜면 안 돼. 내려주세요. 온도 좀. 거꾸로 아까 같은 경우 되게 너무 되직해서 농도가 충분히 나올 텐데 묽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소스를 끓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ml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밀가루에 뭐죠? 버터가 남아 있다면 여기다가 밀가루 뒤에 있는 거거든요. 드라이루라고 해갖고 내가 이 소문으로 들은 바에는 되게 아주 B급 레스토랑에서는 식용유에다가 밀가루를 섞어서 들어가기도 한다. 이 작업이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분으로 농도 맞추듯이 이걸로 농도 맞추시면 돼요. 이걸로라도 만약에 200ml가 안 나온다면 실격이니까 점수 뭐 깎이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점수로 깎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실격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도가 안 나온다면 끓이시면서 거르기 전에 이걸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몰래. 자, 이제 불 살짝 켤게요. 페이스트는 신맛이 있으니까 살짝만 날려주시고, 만약에 내가 무 색깔이 조금 페이스트랑 섞어놨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조금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빼셔도 괜찮고.
자, 전분에 물을 넣지 않고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걸 호정화라고 하죠. 덱스트린 현상이에요. 그러면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물을 조금씩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물 많이 넣으셔도 충분히 풀리죠. 이게 덱스트린 현상이고 호정화 현상이라는 거. 답을 안 읽고 물 되게 넣었어. 시험장에서 물 넣으시고 한 3컵 정도. 자, 제가 물이랑 향신료 친구라고 했죠. 향신료 들어가요. 얘도 들어가세요. 같이 우려내야 되니까. 야채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먹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시면 이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제가 끓일게요. 너무 더워. 이거 다 끓이시면 여기 온도 진짜 32도 넘어갈 거예요. 그럼 제가 끓일게요. 이거를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로 드세요. 일부러 오늘 스테이크 소스 하려고 제가 비프스토 끓여놨어요. 맨날 힘들고 바쁘다면서 별걸 다 해요. 자, 이제 깨끗이 치워야지. 전부 깎을 거 없게끔. 어차피 쟤는 10분 이상 끓일 거니까 오래 끓이면 더 좋고 시간 남아있는 거 확인해가면서 그럼 불도 조절하셔야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1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센 불로 계속 끓여야죠.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원래대로 시간 따지면 지금 42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20분 이상 끓일 수 있죠. 그럼 시머링으로 충분하게 끓일 수 있는 거고. 자, 질퍽거리지 않게. 안 그래도 우유가 들어서 좀 질퍽거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약간 수분 다 제거하시고. 이런 거 행주 빨 시간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 가시면. 그럼 요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하셔서 얼른 가방에다 넣어놓으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숨겨놓으신다거나 안 보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고 청결이에요. 암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요, 여기 주변에 막 물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고 싱크대 안에 음식 흘려 있고 이러면 점수 안 줘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가리키면 돼요. 근데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하는 사람 못 뽑거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일하러 가서 일하면 우리 같이 일하면 그냥 가면 현지가 닦고 다니라고. 그걸 그냥 다 열어놓고 털어버리겠어. 네, 나 아저씨에서 여기 안 해. 나가 진짜 1시간 동안 꾹 참고 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자격증의리만. 지금도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 낮에는 자격증의리 말고 이제 생활 애들 이제 그 현장 요리도 가르치고